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이윤석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이 알고 싶으신 정보나 지역사회의 화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증권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LPL 증권사 오병한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병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증권 이야기 해주실 텐데요. 먼저 2014년 증권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달에 제가 그 2014년도에 그 증권의 그 전망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뭐 작년에 2013년도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이상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그 예상 전망은 약 한 10% 안팎 정도의 그 상승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그 3개월 그 지난 그 주식시장을 보면 작년하고는 조금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지수가 나쁘든 좋든 간에 계속 그 오름세였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은 계속 그 오름세가 전체적인 트렌드이기는 한데 조금 다른 것은 채권 가격도 같이 오르는 그런 것이 좀 많이 작년하고 다른 것이 네. 작년에는 이제 그 수익률이 좋은 스탁으로 많이 투자가 몰리다 보니까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아무래도 작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주식시장이 약간의 이제 커렉션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일부 자금이 오히려 그 채권 쪽으로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 쪽으로 좀 약간 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좀 변화를 보면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주식시장에 너무 그 보라탈하기 때문에 업앤다운 심하기 때문에 주주했던 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점차 그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예전과 달리 주식과 채권 가격이 같이 오르는 그런 약간의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 주식시장을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 3대 지수라고 할 수가 있죠.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그다음에 스탠다드 푸어 500가 있지 않습니까? 네, S&P 지수요. 예.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재 그 주식시장의 그 현황을 알 수가 있죠. 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 초우량주 약 한 30개 정도의 미국 내에서 뭐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초우량주를 중심으로 만드는 그 지수인데 다우지수는 작년 말 기준에서 포인트로는 약 한 193포인트가 하락이 됐어요. 오히려 하락이 돼 있고요. 예, 하락을 했어요. 초우량주는 16,379 정도가 되는데 네. 작년 말 기준에서는 약 한 1%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약 3.5%가 상승했고 네. 그다음에 500대 대기업,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주식시장을 오름세다 내림세다고 하는 그 기준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S&P 500인데 이것은 한 1.2% 정도가 그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10년 만기 국채, 채권에 이제 보통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는 10년 만기 국채를 보면 작년 말에는 3.03%였어요. 1년 그 수익률이. 네. 근데 최근에 그것이 뭐 또 많은 전문가들은 3%는 한 3.9% 이상, 3.5% 이상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반대로 오히려 수익률은 2.78%가 떨어졌거든요. 그 네. 작년 연말에 비교해서 그 말은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가격과 주식 가격이 같이 오르는 그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아까 그 다우 지수를 보면 약간 하락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초우량주들은 아무래도 움직이는 것이 좀 둔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우량주보다는 약간 상승하는 좀 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주식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자, 주식 시장이
올해 한 10%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인분들, 많은 분들 은퇴자금 마련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은퇴자금을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퇴자 연금을 준비한다든가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요. 한국 분들과의 좀 이렇게 미국 분들과의 그 은퇴자금 준비하는 과정에 좀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 분들은 그 미국 네. 금융시장을 잘 아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그 은퇴자금 그 투자하는 것과 그 일반 투자의 그 차이점을 먼저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예. 일반 투자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뭐 여유자금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은퇴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 연기나 그 세금 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그 은퇴자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 매년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한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같은 돈이라 하지만 같은 머니 타입에 따라서 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네. 조금 더 듣기는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일반 그 은퇴 자금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은 IRS에서 말한다는 그 어닝 인컴만 돼요. 어닝 인컴. 어닝 인컴이라는 인컴이요? 것은 뭐냐면 네. 인베스트 인컴하고는 좀 다르죠. 인베스트 인컴이라는 것은 이제 아파트먼트를 소유한다든지 일반 그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뭐 배당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팔아가지고 캡슐 게인을 갖는다든지 또는 네. 뭐 CD에 넣으셔가지고 이자를 받았다든지 그런 수입만 있는 분들은 IRA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다만 이제 은퇴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어닝 인컴. 보통 이제 우리가 W2 폼을 받죠. 그 웨이지를 받으면. 예. 웨이지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099 뭐 미스얼본이라도 해가지고 1099 해가지고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예. 뭐 등등 그런 비즈니스를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닝 인컴 있는 분들은 그 이제 그 상한선에서 매년마다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실질 소득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예, 실질 소득분에 관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네, 근데 이제 뭐 용어에 대해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게 참 실질 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자 소득이라서 그 실질 소득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예. 수입은 되는데 똑같은 수입 뭐 어디에 들어가도 같은 돈이기는 했는데 이제 좀 다른 것이 보통 이제 미국에서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닝 인컴이라는 것은 인베스먼트 인컴하고는 좀 다르죠. 투자 수익하고 좀 다르다고 이야기할까요? 예. 맞겠죠? 네. 이제 일반 투자는 뭐 언제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상한선도 없고 언제든지 투자 회수도 하고 가능하고 뭐 그러지만은 은퇴자금은 미국 정부에서 그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금 연기나 세금 면제가 되는 대신에 네. 59세 6개월 이전에 찾으면 네. 그 투자금에 대해서 그 찾는 만약 그 전에 찾으면 아주 그 예외적인 외에는 10% 페널티가 있습니다. 네, 은퇴 자금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찾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네.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대신 59세 6개월까지 기다리는 대신에 이제 세금 연기나 이제 세금 면제가 되는데 예.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이제 뭐 메디컬 비용이 뭐 갑자기 아주 치명적인 무슨 병에 걸려서 사용해야 한다든지 예. 또는 뭐 자녀나 본인의 그 에듀케이션 그 교육 비용이 든다든지 네. 또는 첫 번째 집을 산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뭐 만불이라든지 뭐 일정 금액에 대해서 그 찾아도 네. 세금은 내지만은 그 페널티는 그 면제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IRA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 생활에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IRA 그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또 70세 6개월 이상이 되시면 네. 매년마다 일정 금액을 또 찾아 쓰셔야 해요. 그러니까 먼슬리로 이제 받아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매달. 먼슬리도 찾아 쓰셔도 되고 뭐 네. 한꺼번에 찾아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제 RMD라고 해요. 이제 Retirement Withdraw Minimum Withdraw Amount인데 네. 이것은 보통 70세 6개월 들어가면 왜 그걸 IRS에서 찾으라고 그러냐면 예. 아무래도 여유자금이 IRA에 있는 분들은 그 IRA에 있는 동안은 세금 부과를 할 수가 없죠. 세금 감면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금들이 IRA를 찾지를 않죠. 가능한 한. 예. 다른 자금을 쓰죠. 똑같은 뭐 비용이 만약 돈을 써야 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렇게 되다 보면 IRS의 그 수입이 줄기 때문에 70세 6개월이 되면 매년마다 이제 그 수입에서 한 전체 가지고 있는 분의 한 3%, 4% 정도 네. 이것이 찾지 않으면 또 찾지 않는 금액의 50% 벌가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한데. 아, 네. 그건 뭐 세금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예, 수익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아, 예. 이게 제가 이제 수시로 나와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싶습니다만은. 네. 아마 설명하는 이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아무래도 좀 전문가가 아니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예. 예. 그런 것이 있죠. 예. 자, IRA에 투자를 하신다면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 전통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로스 IRA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비슷한 맥락인가요? 예. 굉장히 굿 퀘스천이에요. 같은 그 IRA에 관련돼 있는 뭐 세금 연기되는 은퇴 자금 하는 것이 거의 60몇 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네.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들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보통 트래디셔널 IRA하고 Roth IRA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예. 그 차이점은 뭐냐면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또 있겠습니다만 가장 그 확실하게 다른 것은 IRA, 트래디셔널 IRA는 그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그 IRA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금액만큼 세금 연기가 돼요. 예. 내가 10만 불의 인컴이 있는데 내가 6천 불을 내가 트래디셔널 IRA에 넣는다. 그러면 9만 4천 불에 대한 세금을 당장 올해 계산을 한쪽에 집어넣고 네. 그만큼 그러니까 10만 불에서 6천으로 보냐 9만 4천 불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Roth IRA는 10만 불을 내가 수입이 있으면 6천 불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10만 불에 대해서 다 세금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금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은 네. 그 투자한 금액이 트래디셔널 IRA 같은 경우는 아까 세금 지금 혜택을 받는 분들은 6천 불 넣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6천 불이 6만 불이 됐다. 그런 네. 경우에 이제 찾는 경우에 그 6만 불에 대해서는 찾는 금액에 따라서 그게 다 인컴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인컴에 가지고 세금 보고를 그때 해야 합니다. 예. 트래디셔널 IRA. 그러니까 앞에서 세금 연기가 되지만은 다음에 한 번은 세금을 꼭 내는 거고. 네. Roth IRA는 지금은 내 쪽에는 세금 혜택을 못 받지만은 내가 지금 집어넣은 금액이 2천 불이 다음에 6만 불이 됐을 경우에는 6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완전 세금 면제가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큰 것으로서 특별히 이제 우리들이 보통 손님들에게 이제 그 어드바이스 하기로는 보통 젊으신 분들, 예. 지금 현재 세금 혜택이 세금 레이트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은 예. Roth IRA로 투자를 하시면 네. 지금 당연히 집어넣어 세금 혜택은 적게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받지 말고 네. 다음에 차질적에 아주 완전 세금 프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Roth IRA가 유리하시고요. 네.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좀 세금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그냥 트래디셔널 IRA를 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죠. 예, 좀 투자 자금이 여유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로스 IRA가 좀 더 낫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요 가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나이가 45, 뭐 50인데 지금 은퇴연금이라든가 은퇴자산을 만들어 나가기는 좀 늦은 나이가 아닌가 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만약에 조언을 하신다면요? 뭐 45세 정도 되시면 만약 언인컴이 있는 한 거의 70세까지 한 15년 정도 계속 그 컨트리뷰션 할 수 있거든요. 세금 혜택 받으시면서. 예. 예를 들어서 45세 지금 비즈니스 하고 계신데 세금률이 상당히 높고 네. 똑같은 투자를 하지만은 은퇴자금에 넣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만큼 세금의 연기나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그 세금 혜택을 똑같은 조건이라면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좀 늦었다고 하시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시간이니까. 그렇겠네요. 제가 네. 보기에는 뭐 45세라고 보면 60세에서 생각하면 45세는 뭐 아직 젊죠. 그렇네요. 때문에 네.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예. 미국은 특별히 그 최근에 제가 그 뉴스에서 보니까 그 여기 보잉 있지 않습니까? 예.
보잉에서는 비노조원 연금제도를 401k식으로 바꾼다는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뭘 말하냐면, 이제 보잉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변화가 있느냐고 그러는데, 네.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은 defined benefit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 한국에서 지금도 그런 점이 됐습니다만은, 2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봉급의 일정 금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평생 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보통 defined benefit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큰 기업들이 많이 예전에는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은퇴한 옛날 인플로이들의 노후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네. 그래서 GM이라든지 포드 자동차가 뱅크럽시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defined benefit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401k 시스템을 바뀌었다는 것은 이것은 회사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네. 각자 본인 인플로이들이 자기 봉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가지고 401k라는 시스템을 내가 열어줄 테니까 거기다가 컨트리뷰션을 하면 네. 회사에서는 일정 금액 3%든 5%든 일정 금액을 그때 성적에 따라서 조금씩 컨트리뷰션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회사는 그만큼 물러나고 본인의 부담감을 또 늘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겠네요.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평생 직장의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역시 기업도 가중되는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개인에게 모든 은퇴도 스스로가 개척하게끔 길을 여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역시 개인이 은퇴 자금 마련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증권 관련 소식, 그리고 개인, 은퇴 자금 마련 소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좀 더 도움 말씀이 필요하다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제 전화번호는 206-353-0363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LPL 증권사 공인재정상담가인 오병환 씨와 함께 증권 정보와 그리고 개인 은퇴 자금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